자, 먼저 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냐면 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원의 정의를 처음 배우게 돼요. 원이라고 하는 건 뭐가 원이었죠? 윤재야?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직선은 뭐였어? 서로 다른 두 점이 존재했을 때, 맞니? 만들 수 있는 게 직선이었지. 원은 뭐냐 하면, 자, 정확히 기억할게. 한 정점으로부터, 한 정점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져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뭐라 쓸까? A, B라고 씁니다. A, B, 그러니까 숫자, 숫자라고 적혀 있으면 우리는 정점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숫자, 숫자인 거야. 됐니? 오케이. 다시 적을게. 자, 한 정점으로부터. 정점은 뭐라 쓸 거라고? 숫자, 숫자로 적혀 있는 걸 한 정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됐니? 한 정점으로부터. 자, 한 정점으로부터 원 성질 봐보자. 한 정점은 중심을 설명하게 될 거고, 반지름이라고 하는 그 길이로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게 우리는 원이라고 부르는 거지.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뭐의? 점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자, 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모임이라는 말 다른 말로 집합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자취라고 쓰기도 하고요. 자, 이 모임과 집합과 자취는 좀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말로 바꿔 쓰면 되냐면 도형이라고 받아들여도 돼요. 그러니까 모임, 집합, 자취 이거 다 그냥 도형을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돼. 나중에 가서 똑같아. 집합은 다른 얘기들이 또 있겠지만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자취와 도형은 같은 말이야 그냥. 됐죠? 자, 그랬을 때 같은 거리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반지름으로 쓸 거고 점들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는 점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모르는 점들이지 그걸 동점이라 부르며 일반적으로 문자, 문자로 쓰십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얘기들인데 어떤 원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정점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중심을 설명하게 되겠고요. 맞죠? 그 다음에 같은 거리라고 했으므로 반지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 설명할 거고 R이라고 설명할 거고. 됐죠? 그 다음에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점들의 모임이니까 그 점을 X, Y라고 쓴다라 생각하면 이 원이라고 하는 거의 식 있지? X, Y라고 하는 거는 A, B에서부터 R이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럼 그건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다. X가 있고 Y가 있어. X에서 뭘 빼고 A를 빼고 X에서 B를 뺀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공식으로 보시는 겁니다. 제곱 플러스 제곱이라는 게 얘가 뭐지 뭐였다? R의 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니? 그럼 해당하는 표현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중심 몇 컴마 몇이고 A, B이고 반지름이 얼마짜리? R짜리인 원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됐죠? 자, 이런 표현은 뭐라고? 중심 몇 컴마 몇이고 중심은 A, B가 되는 거고 반지름은요? R입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좀 몇 개만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x의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의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걔가 지금 9예요. 자, 지금 해당하는 거는 원의 방정식인 거니? 윤재 맞아요? 맞아요. 원의 방정식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중심이라는 건 몇 컴마 몇이 되는 거고 3,2가 되는 거고 반지름은 얼마가 됩니다? 3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그 원의 방정식을 해석한 게 끝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하나 더 가볼게요. 자, 어떤 예시를 하나 또 들 건데 어떤 예시? 봐보자. 잘 봐.
x의 제곱에 플러스 2x의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4y에 자 그러면 1, 4, 1, 4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0이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자 이런 모양이라고 하는 건 원의 방정식일까? 기대야. 자 구분하기 힘들다 생각하면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봐봐. 여기 개수 얼마야? 1이죠. 여기 개수 얼마야? 1이죠. 자 어떻게만 확인하시면 되냐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으면 원방이야. 됐니?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으면 원방이고 아니면 원의 방정식 아니야. 잘 봐. 자 혜원아 개수 같아? 그럼 원의 방정식이라. 됐니?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이런 표현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y에 플러스 c라고 하는 건 0인데 맞아? 이때 요 앞에 있는 요 개수들은 뭐 해야 된다? 같아야지 원의 방정식입니다. 다르면은 니네들이 이과에만 배우는 2차 곡선이라고 하는 다른 곡선들이 등장하게 돼요. 됐죠? 자 우선은 얘네 두 개 같아야지만 원의 방정식입니다. 잘 구분해 두시고 그래서 자 그럼 왼쪽의 식 오른쪽 식에서 왼쪽 식으로 가고 싶어. 그럼 무슨 제곱식으로 고치면 될까? x도 문자고 y도 문자지? 두 문자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 나가시면 되겠죠. 됐니? 자 그럼 고쳐보자. 자 혜인아 x제곱 플러스 2x지? 그럼 뒤에 얼마 필요하니? 1 필요하지? 나 이렇게 쓸 겁니다. 어떻게?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을 하고 뒤에다가 1을 더할 거야. 됐죠? 자, 두 번째 이야기. 소희야, y제곱 마이너스 4지? 뒤에 얼마 필요하니? 4 필요하지? 그러니까 나는 y에 마이너스 2라고 쓰고 제곱을 쓰고 4를 양변에다 더한 결과가 되겠지. 됐지?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10은 여기 없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겠지? 얼마? 더하기 10이야.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의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얼마입니다? 1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중심이라고 하는 건 몇 컴마 몇이 되고 마일 컴마 2가 되고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15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자,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 길이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r제곱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0보다 크셔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으시면 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됐니?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 틀이야. 정리해주세요.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을 찾아 이 얘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에다가 때려 박아주시면 되겠지? 어떻게 생각하면 돼? x의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의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게 얼마입니다? 9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되는 거고 밑에 같은 거 원점이기 때문에 00 넣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적으면 돼?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이 얼마입니다? 6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다음 거 할게요. 다음 거. 자, 기대. y는 x 위에 있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중심은 몇 컴마 몇인 거예요? 아유, 분명 얘기했던 거잖아. 지난번에 다 얘기해줬던 거잖아. a, a라고 분명 잡으라고 했잖아. 네. x축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고 a, 0이고 y축 위에 있으면 0, a고 y는 x 위에 있으면 a, a고 y는 fx에 있으면 a, fa라고 했죠. 혜원아 따라와줘. 자 그러면 우리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된 얘기야. 중심이지? 맞아? 중심이기 때문에 난 두 가지 풀이법을 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원이라고 하는 거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소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는 같아달라. 같죠? 그럼 그 뜻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러면 갑니다.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하면 돼? a의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자 뭐랑 같다? a의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거 두 개 같아지기 때문에 a 값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충 한번 구해볼게요. a 제곱이 두 개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플러스 2 이거는 같은 게 뭐야? a 제곱 두 개 2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10 그러면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25지? 플러스 26 됐지? 맞아요? 그러면 지워지는 거 눈에 보이시고요. 그럼 넘어가면 몇 a? 4a 넘어오면 몇 a? 24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 자, 다음에 그래서 6이니까 6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는 생각 중심 6,6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5루트 2가 되는 거고 6,6이지? 그래서 반영해서 식을 세워도 되는 거고 됐죠? 두 번째 풀이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어떻게? 중심이 a,a고 반지름은 모르지? 그러니까 식 어떻게 썼다? x의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y의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그거는 r제곱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맞아요? 그러면 1,1과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건 이 원 위의 점이지? 대입해서 연립해도 되겠네? 맞아요? 편한 거 쓰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둘 다 알고 계시긴 해야 돼. 다음 거. 얘도 위에 있는 두 개씩만 작성해 놓으세요. 그러면 해보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다음 문항. 자, 두 점. A점이 마이너스 4,2, B점이 2, 마이너스 6. 야, 지름이 양 끝점. 중요한 말. 지름이 뭐라고? 지름의 양 끝점이래요. 지름의 양 끝점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한 점과 한 점이 있죠? 그럼 그 점과 그 점의 중점이 뭐가 되는 거야? 중점이 중심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뭐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얘기겠다. 뭐 중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라 생각하고 얘와 얘의 중점으로서 중심을 구할 수 있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그냥 더하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요. 얘가 중심이 되는 거고. 맞지? 맞아요. 자, 그럼 반지름 생각해 볼까? 반지름 뭐야? x차의 제곱 더하기 y차의 제곱이 얘의 제곱인 거지? 그 뭐 어디서 나왔지? 피타고라스에서 나오는 거지? 3, 4면 5고 5, 12면 13이지? 자,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네. x차이 3차이 나고 y차이 4차이 나지? 그러면 반지름은 얼마일 거다? 5일 거다.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됐던 거야?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게 얼마입니다? 25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맞아요? 맞니?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생각은 뭐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자, 결국에는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하는 건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몇 대면 내분점이 되는 거야? 1대1 내분점이 되는 거지. 1대1 내분점으로 한번 구해보자. 오래간만이니까 한번 해보자. x좌표라고 하는 거 쭉 한번 적어보자.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x좌표가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4에서 2로 바뀌죠. y좌표는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어요? 2에서 마이너스 6으로 바뀌죠. 맞아요? 자, 그럼 1대1이기 때문에 사이에는 몇 칸이 생길 거다? 소희야? 1대1 내분이죠. 이 사이에는 몇 칸이 생길 거다? 두 칸 생기겠지 무조건. 1대1이니까. 1대1 내분이잖아. 자, 다시 소희야 얼마 증가했어요? 6 증가했지? 그럼 6 증가했으니까 한 칸은 얼마씩 증가하는 거예요? 30 증가하는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1. 자, 혜원아 얼마 증가했죠? 마이너스 8 증가했죠? 마이너스 8 증가했으니까 한 칸은 얼마씩 증가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4씩 증가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그래서 요렇게도 구할 수 있고 저렇게도 구할 수 있다. 됐죠? 자, 다음 거 볼게요. 메모해 놓으세요.
갈게요. 치운다. 내분의 본뜻이 이거라고 했어요. 알겠죠? 이게 맞아. 내분의 본뜻이야. 자, 갑니다.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좌표 반지름의 길이 각각 구하여라 하고 나와 있지. 자, 근데 먼저 이거부터 확인하자. 윤재, 봐봐.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왜요? 개수가 같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1번, 2번, 3번 다 모두 원의 방정식 맞니 경민아? 맞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자, 그럼 위에 있는 식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 그 형태로 고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고쳐보자. 어떻게 된다? x의 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1을 하고 플러스 y제곱이 얼마인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좌변 정리하면 어떻게 돼? x의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이 1이니까 중심 몇 컴마 몇이고 y 0이고 반지름은 1짜리겠지. 됐죠? 두 번째, 자, 밑에 것도 봐볼까? 자, 그럼 얘는 x제곱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따라가기 맞을 거고, y제곱 마이너스 8y지? 뒤에 얼마 필요해? 16 필요하지? 이렇게도 가볼 수 있다는 얘기야. y에 마이너스 4의 제곱을 하고요. 9 더하기 16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중심이 0,4가 되고 반지름 5짜리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 더 갑니다. 기대. 마육이지? 얼마 더하자? 플러스 4죠? 얼마 더하자? 그럼 뒤에 얼마 있고? 13 있고 넘어가면 얼마야? 오케이. 그러면 앞에 있는 건 x의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의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얼마입니다? 16입니다. 됐죠? 맞아요. 그래서 반지름 나오고 중심 나오죠. 됐나요? 회의 됐어요? 자, 정리할 건 따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거 갈게요. 자, 선생님이 요 얘기했습니다.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 모양이 있다라고 봐보자. 원의 방정식의 모양은 어떤 방정식이죠? 어떤 모양이죠? x의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의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r의 제곱이에요 라고 적히면 원의 방정식의 모양이랬지. 맞아? 근데 자,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여기서 하나 조건이 더 붙었다. 뭐가 붙었지 소희야? r은 길이지. 0 안 되고 허수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r의 제곱은 반드시 뭐일 거다? r의 제곱은 무조건 양수일 겁니다. 요것까지가 우리가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r이 0이면 점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렇게 잡아두시고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나 지금 여기에서 얘가 나타내는 게 원이 되게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러면 뭐로 고쳐야 된다? 얘를 이 모양으로 고치셔야 된다. 됐어요? 자, 그러면 갑니다.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8이니까 양변 얼마 더해야 되고 16 더해야 되고 4 더해야 되고 k 넘겨야 되는 거지? 그럼 16 더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k가 있는 거네? 그럼 이게 고치면 어떻게 돼? x의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의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그러면 여기에 16 더하기 4의 플러스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게 존재하니까 얘가 r제곱이지? 그러니까 20 마이너스 k가 뭐보다는 큰 거야? 0보다는 크시면 되는 거지. 됐죠? 자, 밑에 것도 한번 봐볼게. 밑에 거는 자, 여기에 4k니까 맞아? 경민은 양변 얼마 더하고? k 제곱 더하고 얘는 9k 제곱 더하는 거지? 자, 양변 여기 정리하면 x 플러스 2k라고 하는 거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k라고 하는 거의 그거의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14의 k의 제곱에 플러스 k의 플러스 6 이렇게 되고, 자, 아까 여기에서 4k 제곱을 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9k 제곱 더하는 거지? 9k 제곱을 더한다고 생각하면 원이 돼야 되므로 요 자리가 r 제곱 자리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뭐보다는 커야 된다? 0보다는 커야 된다. 맞아? 그럼 정리할게.
자, 정리하시면 자, 요렇게 두 개 더하면 13k제곱이네.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k 플러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6이 뭐보다는 크다? 0보다는 크십니다. 이 2차 부등식 푸시면 되지? 자, 2차 부등식은 사이범위 바깥범위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프 그려봐야 판단 가능하다고 분명 얘기했죠. 사이범위 바깥범위 정해져 있다. 그건 사기당한 거라고 분명 얘기했습니다. 양변 마이너스 곱할 수 있죠. 마이너스 곱하면 k의 제곱에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작은 거니까 아래로 볼록 형태의 그래프일 거고. 맞아요. 그러면 x축이라고 하는 게 분명 이렇게 존재할 거고, 그랬을 때 만나는 게 뭐랑 만나게 돼요? 3이라고 하는 거랑 마이너스 2라는 거랑 만나게 되는 거 맞니? 맞아요? 이걸 거니까. 맞죠? 그러면 사이범위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범위 어떻게 됩니다? k가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요. 끝. 됐죠? 자, 잘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정리할 건 따로 없죠? 자, 요거 한 줄만 좀 적어 주실까요? 위에다가. 요거 한 줄만 좀 적어 주실까요? 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저거예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 형태 혹은 이 형태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근데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되는 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얘를 완전적으로 묶어보면 얘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굳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 이유는 있겠지. 맞아요? 굳이 두 가지를 나눈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할 거야. 봐봐. 얘 한번 봐보자. 얘 한번 보니까 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근데 세 점이라고 하는 게 같은 점이 절대 아니죠. 그랬을 때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 얘기야. 그러면 나한테 하는 소리는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아. 그러면 어느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심이라고 하는 거랑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만 무엇인지만 찾으면 난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네. 맞아?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난 이 중심이라고 하는 걸 A, B라고 잡는다 생각하면 너와 너 사이 거리, 너와 너 사이 거리, 너와 너 사이 거리를 구해서 모두 같다라고 두셔도 괜찮을 거야. 됐니?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너와 너 사이 거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A제곱 플러스 너와 너 사이 거리니까 B의 플러스 6의 제곱. 그거랑 같은 게 뭐라고? 너와 너 사이 거리 A의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너와 너 사이 거리 B와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또 같은 게 뭐야? 너와 너 사이 거리. 어떻게 돼? 7의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이거를 다 전개해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자라고 하는 건데 저 계산은 하기 싫잖아. 그렇기 때문에 난 새로운 계산식을 만들 건데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모양도 있겠지만 이런 모양도 존재할 수 있죠. 맞아요? 이런 모양을 갖고 오자.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y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0이다 라고 하는 모양에서 a, b, c만 찾아내면 원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얘기야. 여기 자리에다 뭐뭐 넣자는 거야? 0, 마이너스 6을 넣고 4,2를 넣고 7,1을 넣어가지고 A, B, C를 찾아내자 이 얘기거든. 됐니?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해봐. 세 개 점이 아니라 두 개 점만 알면은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니? 못 구해요. 돼? 못 구하지. 그러니까 뭔 말이야? 세 개 중에 두 개만 알면 절대 구하지 못한다고. 세 개 중에 두 개만 알면 절대 원의 방정식을 구하지 못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난 여기에서 너희한테 하나를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좌표 평면 위의 서로 다른 세 점, 그러니까 적어도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어야 원이 됩니다.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개 있을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지. 지름 양끝점 이런 형태의 특별한 조건이 붙어야지만 그게 되는 건데 얘는 아니지. 그냥 랜덤하게 세 개 있다고 하면 무조건 그 세 점 지나는 원을 무조건 결정할 수 있다고요. 됐니? 자, 여기까지가 조금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대입해가지고 문제 푸신다고 하면 A, B, C가 좀 더 간단하게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국에는 세 점을 알아야지만 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세 점을 알아야지만 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의 형태가 있고 아래에 있는 원의 방정식 형태가 있지. 그럼 얘는 언제 쓸까를 얘기한다면 중심과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면은 위의 형태 쓰는 게 편해요. 됐지? 근데 그 외에 서로 다른 세 점을 알 때 있죠? 그땐 얘가 더 편한 거야. 됐죠? 그러면 언제 무엇을 써야 되는지 그 용도별로 다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적어놓으라고 할까? 앞에 원의 방정식 내용 적었던 데 있죠? 거기다가 요거 두 개 마저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자, 문제 한번 읽으면서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볼게. 지금 얘라고 하는 거에 중심의 좌표가 요거 반지름이 R일 때 A, B, R의 값 구해, 이 얘기가 문제잖아 결국엔. 맞아요? 그러면 잘 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얘랑 얘를 알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겠지. 맞지? 그리고 나서 식을 전개해서 얘랑 비교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일 거야. 근데 없는 걸 가지고 만든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가 힘들어. 그래서 있는 걸 가지고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다시 기대야, 여기에서 이 모양으로 만드는 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얘를 이 모양으로 고쳐가지고 숫자를 비교할게요. 첫 번째. 됐지? 두 번째는 뭐 얘기야? 얘랑 쟤를 바탕으로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전개해서 숫자 비교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야. 됐니? 자, 그래서 뭐 해보는 거야, 뭐 해보는 건 뭐 어렵지 않을 거고. 됐죠? 자, 그래서 자, 체크해 놓자. 첫 번째는 뭐라고? 자, 얘를 가지고 요 형태로 고치는 게 첫 번째가 되어질 거라고요. 됐죠? 두 번째는 뭐야? 얘 두 개를 바탕으로 작성할 수 있겠지? 그걸 가지고 전개해서 비교해 보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얘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야. 됐죠? 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봐봐. 자, 윤재야, x, y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래?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면 나는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는 거야. 자, 얘 위에 같은 경우는 원이라고 앞에 딱 줬지. 그러니까 얘는 원의 방정식이 확신한 거야. 이제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그럼 얘가 원의 방정식이라고는 아직까지 확신은 없는 거야. 됐니? 그럼 확인해 봐야겠지. 윤재 다시 한번 보자. 자, 얘 원의 방정식인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x 앞에 개수가 1이고 y제곱 앞에 개수가 1이지. 제곱계수와 제곱계수가 뭐해? 같으니까 원의 방정식인 거야. 됐니? 이걸 눈에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 왜? 여기는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문제 볼게. 자, 그러면 이 녀석이라고 하는 게 원의 방정식인 건 확실한 거 많이 기대야? 맞죠? 왜? 개수가 같기 때문에. 됐죠? 자, 밑에서 나오는 거는 이게 도형의 반지름의 길이가 2 이상이 원이 되도록 하는 k의 개수 찾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뭐 어려운 건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자, 별건 아닌 것 같아. 반지름에 관련된 언급이니까 반지름의 정보를 뽑아낼 필요가 있는 거지. 다시 이 상태에서 반지름 정보 뽑아낼 수 있어 없어? 안 보이지? 뭐로 고쳐야 되는 거야? 이 형태로 고쳐야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럼 저 형태로 고쳐갑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지? 맞아? 바로 그냥 가버릴게. 9 더할 수 있고, 맞아요? 9 더할 수 있고 1 더할 수 있지? 그럼 여기 10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지? 여기 또 정리할게. 여기 뭐야?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K. 그 다음에 여기가 9니까 얼마를 더하고 9를 더하고 얼마니까 1이지. 1이니까 얼마를 더하자? 1을 더하자. 맞아요? 자, 그러면 왼쪽에 존재하는 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더할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3이군요. 3의 제곱 플러스 y의 그 다음에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걔가 지금 얘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이상? 2상이 또 원하는 거지. 그럼 난 여기에서 식 처리를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야? 뒤에 있는 이 녀석이라고 하는 거가 뭐 이상이면 된다고요? 4 이상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왜? 반지름 자리가 2니까. 맞죠? 그러면 끝났네. 자, 식 어떻게 적으면 돼? 마이너스 k 제곱에 플러스 5k에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게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k 제곱에 플러스 5k에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건 0보다 크니까 k 제곱 마이너스 5k에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나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몇 차 부등식이 기대요? 2차 부등식은 풀이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뭐 그리자? 그래프. 그럼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 따로따로 그려야지. 오른쪽 그래프는 뭐가 돼? 이렇게 돼서 F축과가 만나게 될 거고. 맞죠? 어디에서 만나? 6과 마이너스 1에서 만나지? 그럼 K범위 바로 나오네? 어디에요? 사이범위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K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다?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6까지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세셔도 되지만 맞죠?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 6에서 빼기 마이너스 1을 하고 하나 더 더하셔서 8개입니다 라고 써셔도 되는 거지. 됐어요? 왜 그러죠? 등호 양쪽 다 있지? 그러니까 빼서 하나 더하고 한쪽만 있으면 그냥 빼면 되는 거고 두 쪽 다 없으면 빼서 하나 더 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요거여서 하나를 더 더했습니다. 됐죠? 자, 정리하시고요. 내용 하나만 더 정리하고 잠깐 끊었다가 할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X축에 접하고 Y축에 접하고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 그러면 지금 이런 말이 붙어 있으면 나한테 무엇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반지름 정보라고 하는 거랑 뭐가 연관이 있다? 중심이라고 하는 게 서로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지름과 중심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는 알겠니? 자, 그림 봐봐. 그림 봐봐. 지금 여기에 접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지금 원 배우고 있잖아. 원에서 원 문제 풀고 있는 것 중에서 접선과 원이 보이면 반드시 무엇을 그어서 반지름이 그려서 모임을 확인하지? 기대. 반지름과 접선은 반드시 무슨 각을 이루죠? 수직의 직각을 이룹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직각을 이루게 되겠지. 맞니? 그럼 난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라고 하는 그 R이라고 하는 거와 중심의 좌표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A, R이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요? A라고 하는 건 내가 X좌표 모르는 거니까 Y좌표만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 말이야? X축에 접한다고 생각을 하면 Y좌표는 무조건 Y좌표는 무조건 Y좌표의 절대값은 무조건 반지름일 거라고. 됐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이 길이가 R일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R이라 쓸 수 있다고.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이라는 말이 붙으면 X축에 접하는 이라는 말이 붙으면 Y좌표의 절대값과 뭐가 같다? Y좌표의 절대값과 뭐가 같다? 반지름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자, 어디 Y좌표? 중심의 Y좌표는 반지름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뭔 말이야? 저런 말이 뜬다 라고 하면은 반지름과 중심은 무조건 연관이 있습니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또 반지름 보일 거니까 요게 지금 반지름이 될 거고 마찬가지야. 이게 지금 반지름이 될 거니까 얘가 R이고 얘가 R이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R, A라고 잡을 수 있고 이 점의 좌표는 R, A라고 잡을 수 있으니
난 여기서 뭐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중심의 x 좌표라고 하는 거와 그거의 절대값은 뭐랑 같다? 반지름과 같습니다. 요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맞아? 근데 대신에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됐죠? 그 다음은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여기가 아마 다 수직이겠죠? 수직이겠지. 자 그런다면 아마 이 점 좌표라고 하는 건 r, r이 될 거고 이 점 좌표라고 하는 건 r, r이 될 거고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일 거고 마이너스 r, r일 거예요. 되니? 됐죠?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건 얘는 이렇게 할 수 있겠네. x 중심에 x 좌표라고 하는 거에 절대값과 또 뭐가 같다? 중심에 y 좌표라고 하는 거에 절대값과 반지름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같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됐나요? 자, 두 점 0,1과 1,2를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여라 하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생각을 할 거는 x축에 접하는 원인데 그림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x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다시 그릴게. 삐뚤어졌어. 다시 그릴게. 자, x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0,1이랑 1,2를 동시에 지나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0,1과 1,2를 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에 그림이 그려질까? 아래 그림이 그려질까? 기대야. 위에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위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야. 돼요? 돼? 그러면 난 중심좌표라고 하는 거는 되게 쉽게 잡아볼 수 있다는 얘기야. 중심좌표가 뭐가 되는 거고 A의 컴마 R이 되는 거고 그때 반지름 역시 R입니다 라고 잡아놓고 그 다음에 숫자를 대입하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라고. 됐니?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되게 심플해졌네.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X의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의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이라는 거는 R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지는 거고 나는 지금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총 몇 개 등장합니다. 0,1과 1,2 두 개 존재하지? 문자는 몇 개짜리인데 AR 두 개짜리가 되는 거지? 맞아? 대입해가지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지. 됐니?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런데 봐봐. 우리는 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 최소 몇 개의 점을 알아야 되는데 서로 다른? 3개의 점을 알아야지 우리는 원을 결정할 수 있겠지. 자, 얘는 봐봐. 점 몇 개만 알았니? 2개만 알고 있지. 그럼 나머지 그 모르는 점 하나를 어떤 정보가 메꾸고 있는 거야? 축에 접한다는 정보가 메꾸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저런 식으로 어떤 정보를 안 주고 다른 정보를 바꿔 쓰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됐죠? 됐니?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해볼게.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자, 얘도 봐봐. 자, 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중심좌표가 제 몇 사분면에 위에 있대? 4사분면 위에 있지. 맞아? 맞아요? 중심좌표가 4사분면 위에 있을 때 Y축에 접하는 거지. 자, 그럼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모르겠으면 그려보는 거야. X축 여기 존재하고요. 원이라고 하는 게 4사분면이니까 이 오른쪽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지. 맞아? 그러면 그 중심좌표의 정보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라고. 중심좌표 정보는 어떻게 되는 거야? R, A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맞아요? A라고 하는 건 반드시 무슨 수일 수밖에 없고 4사분면이니까 A라고 하는 건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까지 생각하고 문제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야. 됐니? 자, 여기도 봐봐. 아, 우리는 그 정보라고 하는 거 하나를 퉁쳐가지고 어떤 원의 입장에서 정보를 X좌표라고 하는 게 반지름으로 바뀌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퉁쳐서 바꿔 쓸 수 있어진다는 거라. 됐죠?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볼게. 어떻게 쓸 수 있다? X의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게
y의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게 걔가 지금 반지름 제곱 r제곱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됐어요? 전개가 낫겠죠? 전개가 낫겠지? 있는 거 변형하는 것보다 전개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야, 됐죠?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rx. 그러면 r제곱 지워지겠지? 그 다음에 있는 게 y제곱에 마이너스 2ay 플러스 a제곱이 얼마다? 0이다. 그럼 얘가 지금 얼마인데? 10인 거지? 그러면 r이 3이라고 나올 거고 k 역시 대입하면 뭔가가 등장하시겠죠. 회의 됐니? 됐어요? 오케이. 자, 정리할 거 정리하시는데 다시 자, 중심좌표가 어디에 있다. 그리고 y축에 접한다. 이런 말들 때문에 점이 없이도 원의 방정식을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야. 됐죠? 얘는 점조차가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결정할 수 있었던 거지. 맞아? 그러니까 저런 형태의 정보들이 막 떨어질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아는 표현으로 고칠까를 계속 고민하시면 돼. 됐죠? 오케이. 자, 다음 것도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문제 요거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해당하는 상황부터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그 상황들을 그려보시는 거야.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그려보시는 거야. 알겠죠? x축, y축이 동시에 전하고 2,1을 지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건 x축, y축이 있는 거고 x축이 존재하고 y축이 존재하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2,1을 지난다는 얘기는 원이 몇 사분면 위에 있다는 얘기일까? 윤재야? 1사분면 위에 있다는 건 알겠지? 그럼 2,1이라고 하는 게 대충 한 2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2,1을 지나면서 x, y축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생깁니다. 모두. 그 그림 상황 자체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됐니? 첫 번째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고 첫 번째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맞아요? 두 번째는 어떤 원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2,1을 지나는 거. 파란 색깔 형태도 생길 수 있고 초록 색깔 형태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그래서 모두라는 거야. 두 원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됐죠? 그러면 자, 난 지금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얘라고 하는 거에 중심좌표라고 하는 건 무조건 r,r이 된다. 됐어요? 그 다음 얘라고 하는 거에 중심좌표 뭐가 된다? 얘도 r,r이 된다. 이 얘기지?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뭐라 적을 수 있다? x의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이라는 게 r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맞아? 그럼 2,1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2-r의 전체 제곱 1-r의 전체 제곱 걔가 지금 뭐야? r제곱이니까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6r 플러스 r제곱 그냥 r제곱 한 번만 쓰시면 되겠네요. 됐니? 그러면 거리 구하는 거니까 r이라고 하는 거는 1 또는 5가 나올 거니까 얘가 1,1이고 얘가 5,5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지? 어떻게? 그거 보시면 x 차이 얼마 차이 나고 4 차이 나고 y 차이 4 차이 나니까 4루트 2겠네요. 됐나요? 됐어요? 자,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하시고요. 뒤에 있는 거 2개 남았으니까 2개만 하고 쉬었다가 개별할 것 좀 할게요. 볼게.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중심이 y는 x-y-2 위에 있고 y는 제4사분면 위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하고 나와 있는 거죠. 맞아? 자, 그럼 먼저 보실 거는 중심이라고 하는 게 얘 위에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맞아? 얘 위에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얘기야. y는 fx라고 고쳐볼 수 있겠죠. y는 뭐야? x의 마이너스 2라고 고칠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중심좌표라고 하는 건 우리는 뭐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a의 마이너스 2라고 잡아볼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분명 뭐뭐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처리하는 거 싹 다 정리해드렸었습니다. 맞죠?
x축위에는 어떻게 됐지? a, 0. y축위에는 어떻게 됐지? 0, a. y는 x는 어떻게 돼? a, a. 맞아? y는 fx는 a, fa. 됐죠? 그래서 저렇게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 얘기지. 그럼 4사분면이니까 x축이 여기 존재할 거고 y축이 여기 존재할 거야. 난 4사분면만 이용할 거니까 4사분면 좀 크게 보려고 이렇게 그렸어. 자, 그럼 a, a라고 a-a-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거 a라고 하는 건 반드시 무슨 수일 거다? 중심이 4사분면에 있지? 맞아? 그러면 0보다 클 거고 a-e는 반드시 0보다 작겠지.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범위는 뭐야? 0과 2 사이겠지. 됐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맨날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런 디테일한 걸 다 놓쳐놓고 그냥 계산만 막 하려고 그래. 그게 힘든 거야 나중에 가면. 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이런 원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뭐하다? 같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a라고 하는 거랑 2의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건 같은 거겠지? 맞아요? 왜? 얘는 음수잖아 지금 현재. 맞죠? 그러니까 양수 만들어야 되지? 그럼 두 개는 반지름으로 같은 거지? 그럼 2a는 뭐예요? 2니까 a는 얼마예요? 1이지? 그럼 반지름 얼마짜리였다는 거니? 맞죠? 답 얼마? 됐죠? 이해됐나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정리해 준 건데 봐봐. 요거만 끝만 안 외웠으면 좋겠어. 끝 처리가 이거잖아. 뭐였죠? x좌표 절대값과 y좌표 절대값은 반지름으로 같다. 그거 외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 뭐부터 그리고 있니? 해당하는 상황부터 그려놓고 관찰하고 그래서 나오는 게 예인 거지. 맞아요? 요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됐죠? 응? 여기서 왜 E-A로 주어 얘 a-e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지? 그럼 요 길이라고 하는 건 절대값 a-2이기 때문에 e-a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지? 그러니까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려보고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자, 오늘 마지막 문항입니다. 요거 하고요. 우리 내신 준비하던 거 그거 마무리 문제 좀 할게요. 그리고 내가 오늘 교과서 줬던 거 다 마무리하면요. 주말 중에 숙제 없으니까 다른 과목 좀 많이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시작합니다. 중심좌표가 2,a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4,a를 지날 때 실수 a의 값 구하라는 거지. 자, 이제 대충 보일 것 같거든? x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요. y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건데 원 그리지 않고 그냥 반지름으로만 퉁치고 넘어갈게. 중심좌표가 2,2가 되는 거지. 그럼 반지름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뭐란 얘기야?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2의 전체 제곱이라는 게 4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원의 방정식이 몇 컴마 몇을 지나간대요? 4,a를 지나간대지? 4,a를 대입하면 바로 답이겠네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죠? 어렵지 않죠? 자 봐봐. 근데 선생님은 항상 할 때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알겠죠? 그림 안 붙으면 여기 하나 많아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쉴 사람 잠깐 쉬었다가 15분부터는 저거 좀 진행합시다. 아까 풀담한 거 있죠?